반갑습니다. 송주줄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앞둔 상태에서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개혁신당일 겁니다. 이준석이가 창당을 했던 게 개혁신당이죠. 원래는 그냥 그대로 만들어냈던 그 순간부터 갈비신당이 되고 갈비쉰당이 돼가지고 그냥 뭐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듯이 그렇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게 갈비신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이가 마지막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꺼냈던 카드가 뭐였어요? 설 직전에 갑작스럽게 합당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낙연의 그 뭐였습니까? 그 뭐 개혁 미래당이었나? 뭐 그거랑도 그리고 또 금태섭 류호정의 그런 어떤 그 정당과도 합쳐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낸 거. 그런데 놀라운 또 일이 있었죠. 이낙연이 끼어들었고 김종인이나 뭐 김종인 이런 사람들까지 끼어들게 된다면은 이준석이가 뭐 공동대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못 맡을 것 같고 그리고 당 이름 또한 개혁신당이 아니라 뭐 개혁미래당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뭔가 이낙연 측에서는 큰 사람인 것처럼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명도 그대로 개혁신당이 유지가 됐고요. 이준석 아무것도 없거든요. 얘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따까리 같이 지금 데리고 있는 애들이 누가 있어요? 뭐 이긴이 됐거나 허은하가 됐거나 얘네들이 무슨 뭐 민주당 입장에서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천하람 같은 요즘 뭐 실종됐는지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앉아 있고 김철구 같은 애한테도 사무총장직을 맡겼는데 이번에 개혁신당이 만들어지고도 김철구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또 대전 내려가가지고 약속 증서 뭐 7억 약적 뭐 이런 거나 뭐 쓰고 있겠지 뭐 뭘 할 수가 있겠냐고요. 현역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양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뭡니까? 이준석계라고 불릴 수도 없고 그냥 민주당 쪽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양자조차도. 그러니까 이준석의 패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낙연 측이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 진짜 민주당 이 인간들 무서운 인간들이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낙연이가 겉으로는 뭐 허허허 하면서 뭐 인자한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뭐 웃고 굉장히 좀 뭐 준엄하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 민주당 인간들이 얼마나 약삭빠릅니까? 무시무시한 인간들이거든요. 우리 그 국민의힘처럼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렇게 막 지방까지 내려가가지고 팔 막 이렇게 막 올려주고 막 자동차도 같이 타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임요한 위원장처럼 마찬가지로 미스터 린턴이다 뭐냐 그런 진짜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서도 허허하면서 막 이준석이랑 같이 가야죠. 이런 모습 그거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인간들이고 진짜 집요하게 잘라낼 때 잘라내는 인간들이 민주당 인간들이고요. 그게 운동권의 생존 방식 아닙니까? 이낙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준석이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이낙연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그 이낙연 씨한테 별명 하나가 생겼다라고 해요. 나근영 선생이라고 별명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오은영 선생님 잘 아시죠, 그렇죠? 그 금쪽이들 전문 치료사가 오은영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은영 선생님의 이낙연이가 빙의가 돼가지고 여의도 금쪽이 2명, 이재명과 이준석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완벽하게 제압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더라고요. 이낙연이가 이제 나근영 선생이 된 거예요. 우리 그 준석이 이리 와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겉으로는 되게 좋게 얘기하지만 한번 껴안아 줄게 하고 우두둑 하는 거 그게 지금 이낙연이 이준석을 대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이제 이준석이가 뭐 정치인이 되기 전에 그냥 금쪽이 그 자체 아닙니까? 이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제 양 옆에 저렇게 어른들 있는데 방송 이거 뭐 100분 토론이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주머니에 손 떡하니 넣고 앉아 있고요. 이번에 또 대박이었던 거 있었죠, 그렇죠? 저렇게 개혁신당이라고 만들어놔서 서로 지금 커피 마시고 앉아 있는데 양양자 의원이 커피를 갖다가 지금 저렇게 옆으로 옮기고 앉아 있습니다. 준석이는 뭐 하고 있어요? 지 커피밖에 안 처마시고 앉아 있잖아. 얘가 이래서 안 된다니까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온통 머릿속에 무슨 생각밖에 없으니까 먹을 거 생각밖에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내일 아침에 뭐 먹지? 점심에 뭐 먹지? 이따가 커피는 언제 먹지?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옆에 지금 누가 있거나 뭐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지커미만 처먹는다. 이거 뭐 이해가 됩니다. 오죽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준석이가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었을 때 갈비집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겠냐고요. 지난번에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준석이가 돼지 눈으로 세상 보면은 돼지만 보여.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돼지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돼지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왜 굳이 준석이가 돼지라고 하는 워딩을 썼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싸가지가 안 돼 있는 여의도 금쪽이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놀랄 놀자인데요. 우리 그 이낙연 선생님께서 나근영 선생으로 지금 빙의가 돼가지고 이 싸가지 금쪽이 그 자체인 이준석이를 갖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일단 몇 가지로 우리가 따져볼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개혁신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일 이제 관건이 됐던 건 뭐예요? 현역 의원이 5명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5명이 돼야지만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양양자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한 명이 최근에 더 추가가 됐습니다. 양정숙 또한 마찬가지로 추가가 됐죠. 근데 참고로 양정숙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직이 제명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어거지로 데리고 와가지고 5명을 채운 거예요. 왜? 5명을 채워야지만 뭐가 되니까 보조금 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양아치지 이게 정치입니까? 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오죽 진짜 국민의힘 쪽에서 개혁신당에 갈 사람이 없었으면은, 오죽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제대로 잘했으면, 말이 조금 이상한데, 얼마나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잘했길래 민주당 쪽에 우리가 다 예상했던 게 뭐였습니까? 민주당에서 공천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 얘네들은 개혁신당으로 잘 못 갈 것이다. 워낙에 뭐 이재명이가 그것만 저기요 무섭게 하니까.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해관계 같은 게 아무것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아무도 없다 보니까 명확하게 시스템 공천했었을 때 그거에 불만을 품고 이 국민의힘을 벗어나가지고 개혁신당 이준석 따라가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예측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놀랄 노자였던 게 뭐예요? 너무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불만을 내는 것 자체가 이게 아예 정당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이조차도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무슨 쇼츠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선거운동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결국에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윤핵관이 지금 막 설치고 있다 그렇게까지 막 강력하게 반발했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당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 공천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정당성이 완벽하게 확보가 돼 있는 공천인 거죠. 어느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개혁신당으로 합류하는 사람들도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찌끄러기들. 민주당 속에서 진짜 야 민주당조차도 이거는 그냥 이거 재활용도 안 된다 싶었던 거는 찌끄레기들이 모여가지고 5명이 모여가지고 결국에 저렇게 국민들의 세금을 타먹겠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국민의힘 쪽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이 전부 다 사실상 어떤 상태이다? 민주당 쪽에 있었던 국회의원이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연스럽게 그게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개혁신당 내에서 이준석의 힘은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벌써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회견 1시간 전에 돌연 취소를 해가지고 지금 이낙연과 이준석 두 사람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낙준연대라고 할 것도 아니고 낙석연대요. 낙석연대. 이게 뭐하러 뭐 낙준연대 뭐 이렇게 얘기해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김종민 또한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이준석이는 이거는 좀 쿠폰 같은 걸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좀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공짜로 좀 뿌려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당이 한 번씩 1개월 정도씩 이준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쿠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물론 쿠폰이 아니라 막 벌칙 같은 건데 민주당도 한번 가가지고 이준석이 한 달 동안 한번 겪어보고 정의당도 한번 가가지고 겪어보고 뭐 너 다 가서 막 겪어보고 진보당도 한번 가보고 이준석을 한번 겪어봐야 한 달도 솔직히 좀 길고 일주일 정도만 겪어봐도 야 이거 상종 못하겠다 이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김종민 그 양반조차도 지금 이준석 상대 못하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이준석 전권을 달라라고 하는데 미쳤습니까? 이준석한테 어떻게 정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가 뭔데 아무것도 없고 지금 뭐 그나마 이준석의 힘이라고 할 수 있던 게 10대, 20대의 그 지지층이죠. 팸코 애들, 뭐 온라인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막 인터넷 같은데 기사 같은 거 댓글 많이 쓰고 하는 사실상 이제 그 개딸이라고 봐야 되는 준딸들. 얘네들이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 아니었습니까? 걔네들도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다 지금 탈당 러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누가 들어왔으니까? 류호정이랑 금태섭이가 들어왔습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로 누구까지 들어왔습니까? 배복주, 정의당 전 부대표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뭐 얘네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 준석이 지금 다 떠나고 있거든요. 그 준석이 누구 남아 있습니까? 이기인이랑 허나 얘네들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지금 나와가지고 정권 주세요, 정권 주세요 이러니까 우리 그 이낙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근영 선생님으로 갑자기 이제 빙의가 돼가지고 우리 준석이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낙연 측이 이렇게 반발하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서 특정인의 입당을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사상 검증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 측에서 정권 달라고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이제 그 뭐 배복주가 됐거나 류호정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목소리 우리가 좀 줄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준석이 얘기하고 심지어 배복주 같은
같은 경우는 뭐 당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부른 게 아니다 이런 뭐 입장 같은 것도 발표해 달라라는 식으로 요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낙연 측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뭔 소리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서 누가 들어온다는 걸 어떻게 막냐? 이게 뭐였습니까?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 그렇게나 쌩 난리를 쳤던 얘기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에 있었을 때 나와 같은 어떤 비판, 나와 같이 이렇게 내부 비판을 하는 거를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떠들어댔던 게 이준석이 아닙니까? 그랬던 애가 지는 입장이 딱 바뀌어가지고 공격받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우리 당에 들어오면 안 되지. 내쫓아야지. 이게 이준석의 수준입니다. 이낙연, 이재명이 됐거나 이준석이 다 하필 또 이씨야. 이재명이 됐거나 이준석이가 됐거나 내로남불 그 자체인 것이고 인품, 성품 뭐 어떤 걸로 따지든지 간에 정치는커녕 일반인으로도 우리가 쓸모가 없다라고 분류해야 되는 게 이 두 명입니다. 여의도 금쪽이죠. 한번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근영 선생인 이낙연 선생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 이준석이 금쪽이를 그리고 또 이재명이 금쪽이를 정리할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준석이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